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어제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이었죠. 신규 확진자는 어제까지 11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희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12건입니다. 이달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하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데요. 그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위반자는 292명입니다. 자가격리 이탈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안심밴드는 어제 위반자부터 해당돼 아직 실제 착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한 감염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이 총선 뒤 14일째 날로 최대 잠복기를 지나는 날인데 방역당국은 오늘 선거 방역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요? 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서울 4명, 경기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만 8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400명으로 늘었는데요. 강남구에서는 영국에서 입국한 여성이 격리 기간인 2주 동안에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격리 해제자를 대상으로 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양성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고 이달 17일 퇴원한 20대 여성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어제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노후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일대의 미군 공병단 부지로 옮기고 국립외상센터도 함께 건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맛이나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환자가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의 가이드라인 환자 사례 정의를 보면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외에도 미각, 후각 상실 등이 추가됐는데요. 증상이 가볍거나 아예 없다고 느끼는 환자들이 많아서 이들이 감염을 일으키기 전에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임상과 치료 약제에 대한 부분을 중앙임상위원회 등과 논의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홍성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SNS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극도의 긴장 속에 일해온 의료진들, 경무에 지친 이들을 향한 응원과 존경의 목소리를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자들과 함께 감염병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그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내민 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응원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가수 보아를 시작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응원을 이어갔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분들 존경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를 비롯해 야구와 스켈레톤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스포츠계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노력으로 프로야구가 개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괜찮아! 우리 다 잘 될 거야!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맙습니다. 각계 유명 인사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응원 게시물은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가수 34명이 참여한 헌정곡도 공개되면서 지금껏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3,700여 의료진들의 힘을 북돋았습니다. 편지나 이런 것 힘들 때마다 힘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때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캠페인으로 해주시니까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신기한 기분도 들고 힘도 많이 되고. 서로를 응원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종사자가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7만 8천 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22만 5천 명, 1.2% 줄었습니다. 종사자가 감소한 건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0.1% 감소에 그쳤지만 임시 일용 근로자는 7%나 감소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타 종사자도 7.9% 줄었습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년 전에 비해 25만 4천 명, 1.6%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만 9천 명, 1%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인 임시일용 근로자와 그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포함된 기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15만 3천 명, 1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는 10만 7천 명, 6.7%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만 9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종사자가 6만 5천 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4만 1천 명, 코로나19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대구는 3만 2천 명 줄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도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달엔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2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KBS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실제 매출 변화와 그 충격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직접 가늠해봤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처한 상황, 어느 정도인지 그 절박한 상황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봤습니다. 한 데이터 분석 회사를 통해서 60만 개 업체, 매출 전표로는 연간 50억 장어치의 업체 가계부, 빅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와 비교한 매출을 주간 단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첫 환자가 나오고 설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늘면서 하락 추세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세부 업종별로 쪼개봤습니다. 특이한 건 마트와 편의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매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식료품을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마트의 온라인 판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 매출이 증가한 걸로 분석됩니다. 그 외 대부분의 업종은 대구의 집단 감염이 시작된 2월 중순 이후에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서 지난달 말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특히 여행과 스포츠 업종의 매출이 급감한 것 보이시죠? 스포츠를 세부 항목으로 한번 살펴보면 줌바댄스 집단 감염, 이때가 2월 하순이었는데 요가나 필라테스, 태권도 같이 실내에서 함께 땀을 내는 운동 매출은 전년도의 1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속에 함께 있는 운동, 수영도 추세는 유사했고요. 반대로 야외에서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는 운동, 자전거 부분 매출은 급증해서 최대 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 참 힘든 업종인데 지난주 기준으로는 이렇게 꽤 회복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컸던 뷔페나 샤브샤브 업종은 피해도 크고 회복도 더딥니다. 그 외 목욕탕 같은 업종은 말할 것도 없고 밖에 나가질 않으니 주차장 매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학원은 2월에 휴원 권고가 내려지면서 문을 닫아서 피해가 컸는데 다시 문을 속속 열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매출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바로 확보되고 어느 부분이 피해가 심한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정부 대책도 맞춤형으로 하면 좋으련만 여전히 지원 속도는 더디고 업종 특성 반영은 더 어렵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는데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리실도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한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과 정부 정책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는 특정 사업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부지 선정을 놓고 10여 년간 갈등을 빚어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언급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부산 가덕도냐 경남 밀양시냐 갈등이 이어지다 결국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는데 불경, PK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총리실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리실도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검증위원회에서 40여 차례 넘게 회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등 구체적 사업을 거론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인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달라는 당부로 일각에서 제기한 홍 부총리 거취 논란에 직접 선을 그으며 힘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두고 열흘 넘게 논란을 이어온 통합당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안을 의결하고 절차상 출범 준비를 마쳤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합당 지도부가 어젯밤 김 전 위원장 자택을 찾아 설득하지 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통합당 당선인들이 처음 모인 자리. 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덕담과 각오의 말이 끝나고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당선인 총회 뒤 예정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열 건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신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당선자 총회에 앞으로 당의 진로라든가 미래라든가 모든 부분은 맡겨라. 결국 모두 열고 김종인 비대위 안건을 의결하기로 결론이 났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선택이 되면 다들 수용하시기로 했나요, 그러면? 수용 아시겠죠? 민주주의잖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의 임기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기 위해 상임 전국위에서 당원을 개정하려 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겁니다.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위원회가 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위 개최가 강행됐고 비대위 출범이 의결됐습니다. 문제는 당원 개정이 무산돼 8월까지 넉 달짜리 비대위란 점. 당 내에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나왔고 임기가 8월 31일까지로 확실하게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의사를 물어봤는데 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통합당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냈습니다. 내려요. 그럼 뭘 난 쫓아와야 들을 말도 없을 텐데 뭐. 이제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진 통합당 비대위. 또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채널A 본사 사무실 등 5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확보가 수사의 핵심 단서인데 채널A 본사에서는 소속 기자들의 항의로 검찰이 소득 없이 돌아갔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한 달 만입니다. 채널A 소속 이모 기자는 신라젠 관련 취재 도중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점 때문에 검언 유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해당 검사장 등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모 기자가 취재원에게 제시했다는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등 취재 관련 자료입니다. 그 노트북에 다 들어있어요.
음성 파일이나 녹취록이. 채널A가 그렇게 본인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채널A 소속 일부 기자들이 항의하면서 집행에 난항을 겪었고 검찰은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철수했습니다. 채널A 기자들은 특히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채널A 본사를 포함해 모두 5곳에서 진행됐는데 해당 기자의 집도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어요? 휴대전화랑 노트북 가져오셨나요? 검찰은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에서 자사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진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통한 박사 조주빈, 붓다 강훈에 이어 세 번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기야로 불린 현역 육군 병사 19살 이원호입니다.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이 어제 신상을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또 다른 피의자 이원호. 나이는 만 19세, 현역 육군 일병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데 가담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혐의로 이미 군사경찰에 구속돼 수감 중입니다. 신상 공개는 법조인과 성직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육군 신상공개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입을 피의자와 가족의 인권 침해도 고민했지만 신상을 공개하는 쪽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원호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신상 공개일을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군의 이번 결정으로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의자는 대화명 박사로 불리던 조주빈과 붓다 강훈, 이기야 이원호 일병까지 3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먼저 일기도를 살펴볼까요?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기압 사이에 기압차가 아주 커지면서 서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밤사이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아침까지 최대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예상된데요. 당분간 계속해서 큰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메마른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밀양의 한낮 기온이 26도, 청주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 24도, 대구가 26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거나 이맘때 옷차림으로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